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종교시설 규제 완화로 인해서 오늘부터 제한된 인원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돌아오는 주 9월 27일부터 모이는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발열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손소독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은 매주 1회에서 2회 관리 권사님께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 난간까지 소독을 하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위생에만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설교 본문으로 정해지다 보니 요셉의 이야기지만 중간에 건너뛴 것들이 참 많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가 설교로 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중간에 건너뛴 부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또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니 이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들과 화해도 잘 했고요. 아버지와 형들을 이집트로 부릅니다. 가뭄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살게 된 땅은 고센 땅이 됩니다. 여기 바로 앞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리 이렇게 해서 고센 땅을 얻어 그곳에 살아라 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요셉이 왕에게 이렇게 미리 양념을 딱 쳐놓은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왕과 만나서 그 양념 쳐놓은 땅을 얻게 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고센 땅을 얻으라고 했을까요? 일단 고센 땅은요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센 땅에 살면 좋겠죠. 이렇게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을 이집트 사람들이 선뜻 내어줄까요?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목축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대했습니다. 또 그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만 좋았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던 땅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애굽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거기에 요셉과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사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죠. 사람들이 별로 탐내지 않는 땅이니까 갈등도 없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생색도 낼 수 있고 또 왕궁의 가축들도 관리하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고센 땅을 고른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가지 이유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모두 다 손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고센은 손절의 땅입니다. 여러분 손절이 무슨 뜻인지 잘 알죠? 누가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것의 약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주식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손절매라는 용어인데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일상에서도 자주 쓰이면서 좀 비슷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손절한다고 하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절교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절교하는 것의 약자인가요? 곁에 두어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것을 손절이라고 합니다. 고센 땅은 손절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은 왕에게 자기들은 이곳에 거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류한다라는 말은 잠시만 머물겠다라는 뜻입니다. 곧 떠나겠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살아야 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 때 빨리 가야 하겠죠? 이집트와 손절하고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국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집트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인들이 별로 탐내지 않은 땅이라고 했죠. 많이 살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의 종교 문화와 또 풍습, 생활 방식의 영향을 덜 받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잘 알죠. 안 좋은 것, 나쁜 것들 얼마나 빨리 배웁니까? 이집트 사람이 많은 곳에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나는 이집트의 종교, 문화, 또 생활 방식들 얼마나 빨리 배울까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의 문화를 잘 알았던 요셉은 가족들이 이런 문화에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미리 손절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계속 잘 지킬 수 있도록 고센 땅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 살지만 애굽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손절할 수 있도록 고센 땅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손절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손절하면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고센 땅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었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준비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센 땅을 선택했던 거죠. 사랑하는 꿈말 레님교회 청년 여러분, 고센 땅은 요셉과 그 가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절의 땅입니다. 이집트에 속해 있지만 이집트와는 구별된 거룩한 땅이 바로 고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듣는 말이죠.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곧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사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사는 거죠. 약한 것이 강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유익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 살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들이 넘쳐나며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단호하게 손절하시고 세상과는 좀 다른, 좀 이상하게 다른 것 말고요, 좀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그렇게 좀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션이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연락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모이는 예배에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